예. 위촉장 이종석 귀하를 해당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회의장 박병석. 다음은 양문수 부위원장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양문수 귀하를 남북국회의담 추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회의장 박병석. 다음은 김갑식 자문위원님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김갑식 귀하를 남북국회의담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회의장 박병석. 다음은 김석향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김석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왕선택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왕선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철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이정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이재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용원 학제로이다. 다음은 조정열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조성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차두현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차두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천혜성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천혜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최아진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위촉장 최아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김희경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이 촉장 김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자문위원께 수여하시겠습니다. 이 촉장 이효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스크 그냥 그대로. 안 보는 분위기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의원들이 내일 21대 국회 첫 단체 사진을 찍기로 했다가 여러 그 코로나 1.5 단계가 되면서 또 연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동안만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이종석 전 장관님, 그리고 자문위원을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추진이 목표지만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우리 4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정세의 급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가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교류협력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대화의 복원입니다. 그 멈춰선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로 자제함으로써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관계 협력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우리 국제관계의 의원들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원 외교를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 의장 취임 이후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스웨덴과 독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들과의 방문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제도화와 국민의 공감대 확산, 국민적 합의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그것은 국회가 제도적 그리고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서독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독 정부가 어떤 연합 정부를 만들든 간에 동서독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서독 정부가 비준을 해줌으로써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에 대해서 전 깊은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그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셨던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또는 사회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의장이 바뀌더라도
이 자문기구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의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에 대한 틀을 제시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락해 주신 우리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제, 민족 문제에 대해서 초질관 정말 열정적인 관심을 의장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국회의담 추진 자문위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또 위촉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반도 문제를 이제 공부하면서 두 가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몇 가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특히 북미 관계 비핵화를 담당하는 최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회고록을 쓰거나 아니면 또 인터뷰한 것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볼튼 회고록을 보면서 물론 뭐 편견과 여러 가지 아집이 있어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안 되지만 사실 구성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 자괴스러웠던 거는 미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외교안보의 측근인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이 사실상 우리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관계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옛날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 봉숭아학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걸 연상시켰다. 다시 말해서 과연 저러한 지도부, 저런 리더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괴감도 느끼고 또 이건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손을 떠나서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치된 철학과 또 일치된 생각을 갖기 어렵다는 걸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팬데믹이 왔고 여기에서 한국의 나름대로의 한국 정부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가지고 K-방역이라고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우리 방식이 논란도 있었고 특히 마스크 쓰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미국이나 서방의 선진 과학자들이나 선진 과학기관에서는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 우리는 정말 초지일관 이 입장을 지켰고 지금 와서는 한국에서의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대처 방식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지혜가 지금 국제 표준이 됐다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한반도 외교안보 핵 문제나 또는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혜가 가장 많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이해가 많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할 거라 같은데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다른 데서 기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한반도 문제, 핵 문제, 남북관계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답을 갖고 우리가 답을 내고 그걸 갖고 국제사회를 설득시켜야 된다. 이런 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하는 대내의 정세 속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교착되어 있는 남북관계나 핵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총력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갖고 나서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강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하나가 아니라 더욱이 이제 정부는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이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이제 국회도 나서야 된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의장님께서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드셨던 아마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나 또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최대한 의장님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 그다음에 국제협력에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하고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난 전열 때 남북 국회의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고요. 우선
보건, 방역, 의료 분야에서는 협력이 당장 가능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북쪽에도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산림 농협으로부터 각 분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이 남북 관계에 정상이 합의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국회가 표준해주고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지에서도 북쪽도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이익을 새롭게 하고 국회회담을 응하기를 제가 촉구한 것입니다. 예.